전세계 GDP 순위 부동의 1위 미국 2023년 4월 기준 26조 8,546억 달러로 2위인 중국과도 7조 8천억 달러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1인당 GDP로 본다면 미국이 6위로 밀려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1위 자리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진국이 아닌 바로 룩셈부르크라는 나라가 차지하고 있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크라잉넛의 노래 때문에 인지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나라는 크기도 작고 인구도 적고 심지어 내륙국이라는 경제적 족쇄가 걸려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도대체 이 룩셈부르크가 어떻게 전세계 GDP 1위 자리에 오르게 된 걸까요? 오늘은 이 주제를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룩셈부르크입니다. 유럽의 작은 나라 룩셈부르크. 이 나라의 면적은 2586제곱킬로미터, 우리나라 제주도의 1.4배 정도 크기로 인구는 약 64만 명,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적은 아주 귀여운 나라예요. 차를 타고 룩셈부르크를 횡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 남짓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작은 나라인지 실감이 좀 드는데, 이 룩셈부르크가 내륙국이거든요. 내륙국이라고 하면 바다를 접하지 못해 지리적으로 큰 문제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다는 모든 대륙을 연결하는 길이에요. 이로 인해 전세계 운송 시스템, 그러니까 해외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무역의 85%가 바다를 통해 움직이고 있어요. 선박 많이 느리죠? 평균 시속 40km밖에 안 돼요. 이에 반면 비행기는 평균 시속이 800km나 되죠. 하지만 물건을 다룰 수 있는 양은 비행기 250톤, 선박 40만 톤, 비교가 안 됩니다. 결국 국제무역의 대부분은 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룩셈부르크는 바다를 끼고 있지 않아 육지 혹은 하늘을 통해서만 운송이 가능하죠. 이 말은즉 운송비용, 시간 등 경제적인 부분에서 손해를 보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탄탄한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아니죠. 영토도 좁고 인구도 작다 보니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심지어 주변 국가들이 독일, 프랑스, 벨기에 등 강대국들 사이에 낑겨 있습니다. 이런 지리적 특징은 과거 외세로부터 침략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실제로 중세시대에는 룩셈부르크가 프랑크 왕국에 속해 있었고 19세기에는 나폴레옹에게 점령을 당했던 적도 있었죠. 그러나 제1차,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시간이 흐를수록 룩셈부르크는 지리적 단점이 지리적 이점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유럽의 철광석 매장량의 상당수가 독일과 프랑스 국경을 사이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이에는 룩셈부르크가 있었죠. 그렇게 1970년대까지 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먹고 살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룩셈부르크의 인구가 적다 보니 노동력이 받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용을 오픈마인드로 전환해버렸죠. 완전히 개방해버린 겁니다. 이 영향은 지금까지 이어져 룩셈부르크의 거주민 중 47%가 외국인이고 특히 노동인구 70%가 외국인이라는 수치를 낳게 되었죠. 결국 룩셈부르크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철강을 여기저기 수출하면서 주변 강대국들과의 교통이나 운송 인프라를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이는 지금의 국제적인 교통망이 형성되었던 거고, 이 길을 통해 지금도 물류산업을 하고 있죠. 하지만 자원은 언젠가 고갈되기 마련. 1970년대에 들어서 룩셈부르크의 철강 산업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철광석 매장량이 바닥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 철강을 녹이려면 엄청난 양의 석탄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 오일 쇼크가 터지게 되면서 석유의 대체제, 석탄값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하게 되었죠. 이 말은즉 룩셈부르크의 철강 산업은 비전도 희망도 없다라고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룩셈부르크 정부는 철강 산업을 과감하게 버렸죠. 그리고 선택한 산업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서비스업입니다. 일단 영토가 좁으니 농사도 못 짓고 공장도 못 세우고, 그렇다고 해서 천연자원이나 바다를 끼고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 룩셈부르크는 서비스업에 집중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개방 정책하는 거야 룩셈부르크 입장에서 비교적 쉬웠기에 이 시점을 기준으로 외국인들에게 투자도 받고 외국에서 들어온 기업도 유치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데려오고 하면서 자국에서 부족한 것들을 개방 정책으로 하나하나 메워갔어요. 특히 이때 외국에서 기업들을 들여오기 위해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먼저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을 낮춰주게 되면서 이 영향을 서비스업 중에서도 다름 아닌 금융업에 집중되도록 했습니다. 금융업은 번거롭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문서나 데이터로 거래가 가능하잖아요. 물론 이 과정에서 세금이나 수수료 같은 건 조금 떼일 수 있겠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내륙국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금융업만큼 효율적인 게 없어요. 게다가 주변 국가들이 돈이 많아요. 독일, 프랑스만 보더라도 전세계 GDP 순위 4위, 7위니까요. 부유한 주변 국가 사이에서 금융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압도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 그럼 룩셈부르크는 꽉 먹고 알 먹고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특히 서독과 동독이 통일한 이후 1993년 유럽연합이라는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이 등장하게 되면서 회원국들 간의 국경이 허물어지게 되고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모든 것을 공유하게 되죠. 이 상황은 룩셈부르크 입장에서 어우 감사합니다 였어요.
내륙국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주변 정세가 안정화되었고 경제적으로 성장한 국가의 기업, 노동자 등이 쉽게 룩셈부르크로 들어올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때 룩셈부르크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자원에 많은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좋은 대우를 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특히 앞에서도 잠깐 언급되었듯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엄청나게 줄여줬어요. 유럽에서 세금을 가장 적게 걷는 나라로 불릴 정도로 말이죠. 이렇게 되면서 해외 기업들은 룩셈부르크로 들어와 사업을 유치하게 되었고 이는 곧 룩셈부르크 국민들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결국 룩셈부르크는 현재 유럽에서 실업률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어요.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일자리는 많아지고 있는데 일자리 비례 인구수가 적다 보니 취업이 잘 되는 거예요. 또 국가에서 돈을 쌓아가고 있지만 교육을 해야 하는 인구가 적으니 한 명 한 명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면서 국민들의 수준을 높일 수 있죠. 이후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국민들이 취업을 하게 된다면 기업에서 세금을 줄였어도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또 돈을 시장에 사용하니까 다른 부분에서 거두어들이면 만사 오케이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게다가 이걸 기업 입장에서 보잖아요. 세금을 줄여주는 것도 굉장한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지만 여기서 가장 큰 영향을 발휘했던 것은 바로 비밀 보장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가끔 검은 돈이나 피 묻은 돈을 세탁한다 뭐한다 하면서 유럽 쪽으로 돌리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죠. 이에 가장 대표적인 게 스위스 은행인데 룩셈부르크는 이걸 가져와 기업에게 적용했어요. 일단 룩셈부르크로 오면 그 어떤 사연이 있다고 할지언정 비밀을 보장해줄게. 너네 나라의 경찰, 검사, 정부가 물어봐도 절대로 입 뻥끗하지 않을게. 이런 식으로 기업들에게 접근을 했던 거죠. 결국 지난 2013년 미국 경제 전문 매체 포춘 선정 500대 기업 중 아마존, 다이슨, 펩시, 버버리, JP모건, 하인즈, 도이체방크 등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170개 이상의 기업이 룩셈부르크에 자회사를 두게 되었죠. 이는 곧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많은 인적 자원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지난 1995년까지만 해도 독일, 프랑스 등에서 룩셈부르크로 출퇴근하는 외국인 수는 5만 3천 명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는 21만 명까지 늘어나게 되었어요. 또 이렇게 많은 해외 인력들이 이곳으로 모여들게 된 것은 룩셈부르크의 높은 임금의 영향이 크기도 했죠. 룩셈부르크의 2022년 기준 1년 평균 임금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독일, 프랑스, 벨기에보다도 높습니다. 이게 그냥 높은 수준이 아니고 약 6만 5천 유로. 그러니까 유럽연합에서 가장 높아요. 독일이 약 4만 4천 유로이고 프랑스 약 3만 8천 유로, 벨기에가 약 4만 6천 유로이다 보니 주변 국가의 노동자들이 룩셈부르크를 매력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룩셈부르크는 발빠른 금융시장의 개방과 외국의 자본 및 인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결과 전 세계 1인당 GDP 순위 1위에 오르게 되었어요. 2022년을 기준으로 13만 2천 달러, 하나로 약 1억 7천만 원이죠. 이건 미국의 1.6배에 달하는 수준이고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는 약 4배의 차이가 나는 수치예요. 아무래도 매년 전 세계 GDP 순위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다 보니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불만도 그렇게 크지 않은 모습이기도 하죠. 이 말은즉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건데 실제로 세계은행에 따르면 정치적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수에서 룩셈부르크가 항상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정부에서는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혁신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전 세계 GDP 순위 1위인 룩셈부르크에는 이들만이 가진 특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어요. 생산 규모에 비해 인구가 턱없이 부족해 많은 외국인을 받아들여야만 생산 활동을 이어갈 수 있고 제한적인 산업 구조로 인해 계속해서 무언가를 해야만 해요. 실제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인당 GDP가 정체되는 상황을 보이기도 했고 룩셈부르크에 직접적인 투자를 하기보단 비밀이 보장된다는 금융산업의 특징을 이용해서 조세 회피 목적으로 흘러들어온 금액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로 인해 룩셈부르크 정부는 최근 지구에서는 작은 나라였을지언정 우주에서는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첨단 우주 산업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고 해요. 이런 정부의 부지런한 움직임이 앞으로 룩셈부르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